그런 미혼부 지원을 가면 아기 기저귀가 제대로 있나, 냉장고에 아빠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나,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가정들은 굉장히 힘겨울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수요일과 일요일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를 연재하고 있는 공학박사 닥터베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과정까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학위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의 손을 빌려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이 되니까 역할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당시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었고 아내는 이제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제가 육아를 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됐죠.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한 2살이게 되니까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뺄 목적으로 집에 이제 마당이 있었어서 굉장히 큰 트램폴린을 샀는데, 이제 아이가 노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낮잠을 재우고 뛰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엔 기계체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공중 2회전을 뛰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점프 뛰었던 시기랑 한 7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바퀴를 다 못 돌고 떨어져서 척추 이제 3개가 골절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몇 달을 누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면 이 상태로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글쓰기는 좋아했어서 글은 썼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더 이제 웹툰 인기작들이 생기고 그런 분위기였어서 그럼 웹툰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그 당시 준비했던 만화는 망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내의 조언으로 시작한 게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인데, 다행히 그건 잘 자리를 잡았죠. 이 작품의 주 화자는 도베르만인 닥터 베르고요. 도베르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저의 자전적인 캐릭터고요. 그리고 아내인 안다는 파안다예요. 그래서 판다 캐릭터이고 산부인과 전문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험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임신과 출산을 굉장히 학술적인 태도로 접근했던 실험적이고 용감한 여성이죠. 그리고 저희 아들인 레서는 지금 7살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똑똑하고 뭐 미운 5살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시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육아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되게 소중한 저의 아들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업주부로 있는 여성은 절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 전업주부 같은 경우 여전히 1%가 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놀라긴 했어요. 이게 사회가 변했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전업주부로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족이고 안정이 중요하고 고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될 여지는 좀 많은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되고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역할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사나 육아 문제에 대해서 남성이 좀 더 부담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선택인데, 저 집은 뭐 남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뭐 이런 식의 시선들로 인해서 그런 선택이 제한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사회는 좀 더 각자의 사정에 맞춘 그런 맞춤형 전략 같은 게 다양하게 시도되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뭔가 응원을 받거나 허용되는 그런 시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저귀가 아리대가 없었던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변기 뚜껑 위에서 아이를 눕히고 거기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게 슬펐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다른 필요한 설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냉동 상태의 이유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데워서 먹여야 되는데, 유아휴게소 쪽을 가보면
그런 전자레인지나 이런 설비들이 수유실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막 입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전자레인지 좀 써도 될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마음에도 되게 부담이 되고 좀 불편했던 점들이 슬펐거든요. 전업주부인 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남자 화장실은 이거 없어가지고 안 돼. 기저귀가 내가 없어가지고 안 돼. 이유식 데워오는 거 이거 거기 수유실 같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여성의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책임들이 전가되게 되잖아요. 꼭 전업주부 남성만이 아니라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아빠가 딸을 데리고 외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 화장실처럼 독립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작품이 나가고 얼마 후에 대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통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어떤 법적 시스템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을 근거로 최근에 그 유전자 감식법 절차를 거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을 가야 되고 거기서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법원을 오가고 처음으로 막 그런 공부를 해서 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힘겨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의무와 이런 걸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2015년에) 사랑입법 입법의 주역이셨던 김지한 대표님을 서울대학교 강연에 갔을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웹툰을 통해서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했는데 강연 내용에서 정말 미혼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느라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사례들을 쭉 들었거든요. 그럼 미혼부 지원을 가면 아기 기저귀가 제대로 있나, 냉장고에 아빠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나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하신대요. 그래서 김지한 대표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셨고 뭔가 힘든 상황에 있으셨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겪었던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감명 깊게 정말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육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일상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 같은 것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본인 취향이라던가 관심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육아랑 그런 가사 일에 맞는 남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분담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육아할 수도 있고 저 집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당연해서 더 이상 저처럼 그냥 저 사람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웠다 이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둘 필요도 없고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전혀 특별하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